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별의 진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별의 진화 얘기는요, 여러분 별도요, 우리 사람처럼 우주 공간상에서 응에 태어났다가 어떤 삶을 살다가 꽥 죽게 돼요. 그러니까 별에도 일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별의 일생을 보면 별이 진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진화의 단계가 있는데 오늘 그 진화 단계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모든 별의 진화 단계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별의 질량에 따라 진화 단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질량에 따라 별이 어떤 단계들을 거치면서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맞이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별의 진화 우리 요 한 화면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우주로 이동해가지고 이 우주 공간상에서 별의 진화 과정을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별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우리가 별을 만드는 재료가 성간 물질이라고 했고, 성간 물질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를 성운이라고 했죠. 그럼 성운에서 별이 태어나는 거예요. 별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많은 곳이니까. 근데 아무 성운에서나 별이 탄생하는 건 아니고, 저온 고밀도 성운에서 별이 탄생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온 고밀도 성운에서 성간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원시별이 됩니다. 여러분, 원시별은 아직은 핵융합 반응을 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중력 수축 에너지로 에너지를 얻는 단계입니다. 근데 중력 수축을 하면서 점점 별 중심부의 온도를 높이게 돼요. 자, 그렇게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다 보면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1000만 켈빈이라는 온도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인 거죠. 그래서 그 도달한 순간부터 별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고 우린 그때부터를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별은 이 주계열성 단계에서 자기 전체 일생의 90% 기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자, 우리 주계열성까지 왔어요. 자, 그럼 주계열성 다음 단계를 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계열성 다음 단계는 H활도상에서 오른쪽 위로 이동하고 별의 크기가 커지는 단계인데요. 별의 질량에 따라 다음 단계를 나눌 겁니다.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이 8배보다 작을 때랑 태양 질량이 8배보다 클 때로 나눌게요. 여기서 M이라는 게 질량의 기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안에 점 하나 찍은 게 태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기호거든요. 그러면 태양 질량 8배보다 작은 경우 이때는 주계열성 다음이 적색거성이 되는 거고요. 태양 질량이 8배보다 큰 경우 이때는 주계열성 다음에 초거성이 되는 거예요. 자이언트 스타와 슈퍼 자이언트 스타 이렇게 적색거성, 초거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두 갈래로 진화 단계를 나눠가지고 볼 건데 먼저 위쪽에 태양 질량 8배보다 작은 경우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적색거성 단계에서 별이 이렇게 크기가 커졌습니다. 근데 이 적색거성 이후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질량이 뭐 태양이랑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이럴 때는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 밖에 못해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중심에 탄소핵이 만들어지고 탄소는 핵융합 반응을 못하고 그냥 탄소 핵인 거죠. 그리고 그 바깥쪽에 헬륨 껍질, 그 바깥쪽에 수소 껍질, 헬륨과 수소 껍질이 연소하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별이 불안정해지면서 쿵쾅쿵쾅 맥동하게 돼요. 맥동 변광성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고요. 그 맥동 변광성 단계 이후에 별의 외곽부는 우주 공간상으로 흩어지고 별 중심에 남아있는 그 탄소핵이 점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외곽부가 흩어지는 거를 우리는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요. 이 행성상 성운 안에 있는 쪼그라든 별의 죽을 때의 모습이 바로 백색 외성인 거죠. 자, 이번에는 이 아래쪽에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이 8배보다 큰 경우를 보겠습니다. 주계열성 다음이 초거성이에요. 초거성 다음이 뭐냐면 행성상 성운이랑 비슷하게 외곽부가 주변으로 흩어지고 중심부는 계속해서 수축하는 단계인 거네.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얘는 그냥 좀 조용히 흩어지는 게 아니고 벙하고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 폭발을 우리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요. 초신성 폭발. 근데 우리가 초신성 폭발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아까 적색거성 같은 경우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이라고 했죠. 그럼 최종적으로 구조가 탄소핵, 헬륨 껍질, 수소 껍질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초고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소 핵융합 반응, 탄소보다 더 무거운 원소 핵융합 반응도 일어나면서
더 여러 껍질로 되어 있어요. 중심으로 갈수록 더 무거운 원소가 있게 되고요. 그걸 우리는 양파 껍질 구조라고 부릅니다. 근데 별이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그 양파 껍질 구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원소는 철이란 말이에요. 철. 철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바로 초신성 폭발과 함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그 폭발 이후 별의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이 남게 되는데 요거를 또 다시 두 갈래로 나눌 거예요. 지금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 8배보다 큰 경우를 보고 있는데 8배보다는 크지만 25배보단 작을 때 혹은 태양 질량의 25배, 그러니까 25배보다는 클 때로 나눌 거예요. 근데 요거를 별 전체 질량을 기준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별 중심 핵의 질량을 기준으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경우는 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배보다 크고 태양 질량의 3배보다 작을 때에 해당이 되고요. 아래 경우는 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3배보다 클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별의 죽을 때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위의 경우는 별이 중성자 별의 형태로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아래 경우는 그러니까 가장 질량이 큰 경우죠. 이때 별의 최후의 모습이 바로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과정을 함께 봤습니다. 이 내용은 지구과학 1 내용이고요. 근데 사실 지구과학 1뿐만 아니라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별의 진화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구과학 2를 공부하는 분들도 별의 진화를 알고 있으면 G2 공부에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지구과학 1을 배우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자, 그럼 여기까지 이번 시간 별의 진화 마치겠습니다. 안녕.